조금 더 가까이. 하늘에 닿기 위한 인류의 오랜 용기. 초고층 빌딩의 도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200m) 상공의 공포. 극한의 상황에 온몸으로 맞서는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 그들의 치열한 작업 현장을 함께한다. 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 7층, 지상 43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 뭐가 그리 놀라울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향한다. 혹여 발을 헛디디면 어쩌나. 보는 이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바로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일터다. 도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설 장비 중의 하나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 그 키를 공정에 따라 키우고 줄이는 것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임무다. 두루미를 닮은 모양새만큼이나 그 균형 유지가 작업의 최대 관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그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총 60m 길이의 지붕. 200톤급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엔 최악의 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압 전선. 게다가 차도 바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설치 기사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체결된 핀을 뽑기 위한 망치질도 조심스럽기만 한데, 잘못된 핀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한참을 두드린 끝에야 핀 뽑기에 성공한다. 지상 40m 높이, 매달려 있기에도 아슬아슬한데 망치질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아야 하니 기사들의 입은 저절로 꾹 닫혀버린다. 지붕을 움직이는 데 사용했던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고 나면 이들의 생명줄인 안전고리를 걸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 급해진 마음만큼 손도 빨라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허둥대는 모습에 심각해진 건 지상팀. 안 걸리는데 뭐?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뭐 반생은 뭐 올리고 뭐 이거 올리라면 어쩌나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말은 이래도 별일 아니란 안도감에 나오는 투정이다. 뭐 하나 빠진 건 없을까 공구를 꼼꼼히 챙기는 지상팀. 특이하게도 밧줄이 둘둘 감겨져 있다. 혹시라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묶어놓으면은 바닥으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이걸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이제 건드려서 이게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뭘 해놓는 겁니다. 200톤급 타워 크레인이다 보니 사용되는 공구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설치, 해체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망치만 해도 약 3kg. 그렇다 보니 필요한 도구는 모두 크레인 고리에 걸어 고공팀으로 전달된다. 작업 재개 신호와 함께 다시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는 고공팀.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좌우로 심하게 휘청거리는 지붕.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째 수그러들 줄 모르는 바람.
고공팀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작업 현장의 풍속 확인에 나서는데 만약 순간 풍속이 10m/s일 경우 더 이상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메인붐이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 건물 자체에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파손의 위험이 있고요. 사람이 맞아버리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안전 규제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공팀의 안전을 위해 작업 일시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고공팀. 강풍의 균형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브레이크를 채워놨으니까 이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거기 이들이 막 보면 흔들리죠. 네? 겁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놀랐던데. 습관 되니까 이제 그것을 뭐 무서운 거는 좀 덜하지만 많아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무서울 때도 있죠.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는 타워 크레인. 지난 3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무려 30명에 이를 정도. 타워 크레인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작업이 재개됐다. 이 밑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내려야 돼요. 지부 해체 작업을 위해 로프를 챙겨가는 후길 씨. 순간 불어온 강풍에 그만 중심을 잃고 만다. 하루에도 12번 죽음의 문턱을 오갈 수 있다는 타워 크레인 작업. 이쯤 되면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시간에 돌아가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찾아 고민하게 된다. 앞집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반은 알아야 돼.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네.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보다 두 번의 현명함을 택했다.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 유지를 위해 정확한 무게 중심을 잡고 그 양쪽에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체결한다. 만약 중심점을 잘못 나눴을 경우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남아있는 지부가 붕괴될 소지도 있어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이제 앞과 뒤 지부를 연결한 핀만 뽑아내면 된다. 드디어 분리. 바람에 분리된 지부가 심하게 흔들린다. 로프가 풀리자마자 방향을 잃고 마는 지부. 잘못하면 건물 유리창을 깨고 남아있는 지부에 매달려 있는 작업자들까지 칠 수 있는 상황. 지부에 연결해 놓은 로프도 이미 놓쳐버린 상태에서 모두 그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때 또 한 번의 바람에 지부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고압 전선이 말썽이다.
힘겹게 마른 침을 삼키는 크레인 조종사. 지상팀이 지부에 연결한 로프를 잡아당겨 조종사 서포트에 나섰다. 다운. 자, 좌식 살짝. 네, 다운이요. 내리시고. 틀어준 방향대로 안전히 공합전선을 통과한 지부가 바닥에 내려진다. 똑같은 30m의 지부가 하나 더 남았지만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하다. 지부 연결핀을 해체하는 망치 소리도 경쾌하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지부의 한쪽 면이 손상된 것. 지금 떨어지는 찜하고 맞아가지고 부재가 약간 변형이 좀 됐거든요. 이 물건이 올라가면은 수리하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부재들의 변형이 간 거를 이제 그쪽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 똑같은 변형되기 전 과정으로 똑같이 딱.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처에 놓여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3kg의) 망치를 허공에 갈라 체결된 핀을 빼내는 일은 수십 년 베테랑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이제야 시작이다. 뒤쪽 뛰고 뒤쪽 뛰고 뒷카운터 뛰고 운전실 뛰고 그다음 이제 위에 턴테이블 내리고 이제 계속 쭉 내려가는.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은 스스로 그 키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동식 크레인이 투입. 좌우로 길게 뻗은 지부부터 시작, 위에서부터 아래로 균형에 맞춰 해체되는 것이다.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마스트의 개수에 따라 해체의 10여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것도 벌써 해체 작업 12일째. 마스트 해체 작업은 단순하면서도 고되다. 오직 망치질만으로 마스트 네모 모서리에 각각 체결된 볼트와 너트를 풀어줘야 한다. 만만한 최대한 사정없이 때려야 풀리는 거죠. 최대한 힘을 가해야지. 있는 힘껏 망치질을 해야 하다 보니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 빗맞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다. 약 8kg짜리 볼트와 너트를 다 빼내고 나서야 해체를 위한 마스트 체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동식 크레인과 마스트의 연결. 이때도 균형을 잘 맞춰 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네, 기사님 마개합니다. 예, 이거 13톤 나간대요. 괜찮으세요? 내려가시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껴가는 정도의 위험은 일상다반사. 좁은 건물 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눈앞의 망치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몇 층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문제에 봉착했다. 이거 이 밑에 미벌트 풀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벽 때문에. 벽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두 단 빼. 이거 두 단 빼야 된다고. 마스트 두 단을 빼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60cm도 안 되는 건물 외벽과 마스트 사이의 폭. 망치질을 하기엔 도저히 무리다 보니 마스트 두 개를 한꺼번에 빼내기로 한 것. 높아진 길이만큼 벽면과의 부딪히는 횟수도 많아진다. 여기 걸렸다니까 여기. 아, 여기 나무에 걸렸다니까 막에서. 역시 나무에 걸리고 만다.
걸쳐진 나무를 부러뜨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마스트. 큰 탈 없이 마스트 2단 해체하기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건 7단의 마스트만 해체하면 12일간의 대장정의 끝을 맺게 된다. 그 생각 때문일까? 망치질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데 어째 볼트가 꼼짝도 안 한다. 이 녀석이 가만히 있었구나. 지쳐 보이는 흑일 씨. 포기하나 싶더니 금세 또 도전이다. 호길 씨의 패기에 진 마스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형님, 왜 뭐 걸리나? 걸려갖고 그거 뺄 거야. 왜 아까 다 올라갔는데 어디에 걸리는데?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영 불안하다. 갑자기 떨어진 나무 받침대. 2단 마스트가 걸렸던 프레임까지 말썽이다. 날벼락을 맞은 흑일 씨. 형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가있어. 전부 피하고 있어. 여기서 떨어진다. 자, 다 피해 조심해줘. 그 위에 좀 봐요. 지상에 있는 팀원이 직접 올라가 나무를 치워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자, 계속 막입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둘 빠져나온 마스트들이 트럭에 실리고 12일간의 긴 해체 작업도 큰 사고 없이 그렇게 끝이 났다. 됐습니다. 이 고생한 거는 그분들은 모시겠지.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건물을 올렸다는 거는 아마 사시는 분들이나 주위 사람들 모르고. 예. 색다른 직업이죠, 색다른 직업. 왜요? 왜 네. 색다르죠? 남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초고층 건물에 크레인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초다. 당시에 사용된 대릭이라는 기중기가 국내까지 초고층 건축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타워 크레인의 역사도 그리 짧지 않다. 조선호텔이 완공된 바로 다음 해인 1986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가 타워 크레인을 설치, 완공한 최초의 건물이다. 이후 건축붐을 탄 타워 크레인은 매년 약 3,000대 정도가 새로 설치,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주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타워 크레인이 그 탄탄한 위용을 뽐냈을 정도다. 대전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지상 50층 규모의 건물만큼 하늘로 굳게 치솟은 타워 크레인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재 건물 높이만 약 200m. 타워 크레인이 서 있는 법도 독특하다. 마치 한 마리의 긴 지네가 벽에 붙어 있는 모양. 그런데도 타워 크레인은 오늘 키를 더 높일 예정이란다.
이제 타워가 일정한 자립고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승 작업을 하려면 이 프레임을 중간에서 한 번씩 걸어줘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의 기본 높이는 40m. 그 이상을 위해서는 몸통에 해당하는 마스트를 중간에 삽입, 키를 높이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상승 작업이다. 작업의 시작은 타워의 육중한 몸매를 잡아줄 프레임을 준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구를 포함 장비들을 모두 프레임에 싣는다. 이걸 지금 달아 올릴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걸 받아야 돼. 이거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지어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승 작업의 이점. 몇 층 가실 겁니까? 저희가 우리 이제 타워 기사 올라가는데 우리 아, 44층입니다. 일단 44층. 예. 여기 열어놔. 11층. 타워 크레인으로 걸어 올라갔더라면 40분은 좋게 걸렸을 거리. 10분도 안 돼 44층에 도착한다. 이제 타워 크레인으로 이동할 시간.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신발바닥의 흙도 제거해 주는데. 그 높이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170m 정도요. 170m요? 네, 170m.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높이. 그러나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에겐 저 아래 땅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아이고 아이슬 때문에 또 달아야 되네. 내라볼라 했더니 또 달아야 되겠어. (170m) 무려 44층 높이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고공의 공포도 이들에겐 일상이다. 그저 지켜보는 이만 숨죽일 뿐. 타워 크레인 고공 작업을 맡은 3명의 설치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사이 지상에서 드디어 프레임이 올라간다. 공중에서 로프에 매달린 프레임을 받는 것도 호흡이 맞아야 한다. 상단에 자리 잡은 사람이 긴 노루 발못으로 프레임을 끌어주고 하단에 자리 잡은 사람이 설치에 맞게 프레임의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 일단 마스트에 장착된 도르래와 연결만 되면 일사천리. 두 발의 중심을 잘 잡고 양쪽 균형을 맞춰 도르래만 당겨주면 되는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어긋나 버리는 균형. 동시에 도르래의 줄도 꼬여버리고 만다. 최악의 경우 도르래 줄이 끊어져 프레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들은 무사히 프레임 장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니까 반가운가 보네요.